안녕하십니까. 범대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선거가 마치고 나서 좀 잠시 저는 쉬었습니다. 왜? 또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와서요. 마지막 5월 8일 아니 3월 8일 날 이제 모든 방송과 칼럼을 전부 마치고요. 이제 제가 나온 게 난세를 살아가는 지략 2편을 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활동했던 칼럼과 유튜브 방송, 그 외에 지혜와 슬기와 신념과 조직관리와 군주는 신술한 내용, 그 다음에 손자병법이 일러주는 인생 13개 스토리를 제가 총망라해서 썼고요. 기자에게 했던 지지서는 내용, 그 다음에 저자의 글이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저는 국가가 정상적인 궤도로 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윤석열 당선이 될 것이라고 2년 전부터 저는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도왔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 무엇이냐면 윤 당선인의 부메랑 효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메랑이 무엇인지 아시죠?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또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미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요 빌보서 4장 6, 7절이 나오는데요. 너무 좋아서 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얘기를 나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어떻게 평강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는 삽시다. 그렇다면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가능을 가능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새롭게 변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리더를 근래는 찾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전을 제시해서 책임의식이 있어야만이 리더다운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은 혁신은 이상적인 목표를 둬야 되는 것입니다. 탁월하다는 것은 그들만의 특징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일관성이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을 수용을 하고는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철학은 자기만의 특별한 주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혁신과 탁월과 일가와 책임감이 있어야 훌륭한 리더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 용산 기지로 용산을 옮겼다는데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믿으십시오. 승리의 비결은 우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믿어야 돼요. 또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저렇게 되어야지 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리더는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조직을 이끄는 리더는 나도 저렇게 되어야지 하고 하는 기대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윤석열 당선인처럼 되어야지. 모든 백성이 그것을 보고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앞을 뚫어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리더들은 모르십니까? 문정권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5년 동안 뭐를 하셨나요? 기대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게 단 일자가 없습니다. 이거 좀 창피할 일이고요. 국가의 망신이고 세계적인 조롱거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리더를 여러분을 원하십니까? 아니죠. 그래서 국민은 참다운 리더 윤석열 당선인을 뽑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는 윤 당선인의 부메랑 효과라 이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와 추호의자는 반호의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뱉은 말이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할 것입니다. 제가 강조를 많이 했었죠. 누가 누구에게 잘못을 책임지면 우리는 전가를 하겠습니까? 같은 아군끼리 정자의 말이 생각납니다. 너에게서 나온 것이 분명히 너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추로이자는 반호이자를 생각할 때인 듯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부메랑 같습니다. 그렇죠? 나라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나라가 지켜내는 것은 첨단 무기, 과학적인 무기, 또 병사들이 숫자가 많다고 여기까지만 아니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첨단 장비가 아무리 발달했고 수많은 중국인처럼 병력이 많다고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라를 이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얼마나에 따라서 한 나라의 존망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죽을 준비가 되었느냐? 얼마 전에 제가 윤 당선인한테 2년 전부터 뛰어드니까 동기생이나 친구들이 뭐라고 했으면 나도 이름 좀 올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너는 윤석열 당선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꼬리를 딱 내려버리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나중에 선거를 이기고 나면 나는 뭐 했느니 뭐 특보 받았니 뭐 아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맹자는 그랬죠. 국민들이 충성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추나라 왕이 맹자에게 물었습니다. 그죠? 맹자의 대답을 간단했습니다. 나라의 흉년이 들어서 백성들은 굶어 죽은 사람이 수천 명이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창고의 곳간에는 먹을 것과 금은 모아가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왕의 측근들은 누구 하나 그 사실을 왕에게 정확하게 보고한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이죠.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사람을 잘 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태만히 하고 또 국민들은 고통에 빠지게 했던 것입니다. 범사노복은 선념기한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춥고 배고프고 노예 같은 일을 하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그 사람의 춥고 배고픈 것을 채워주는 것이 리더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말씀드리면 추로이자는 반호이자라는 말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에게서 나온 말이 고통이 너에게로 돌아간다는 뜻이죠. 지금 국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똑같이 당신과 당신 측근에게 하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임금은 총 리더는 덕을 베풀어야 된다는 사실, 두 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국민들께 사랑의 정치를 베푸셔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정권은 5년 동안 나쁜 정치를 하면서도 땡땡거리며 큰소리치며 의사방을 두들겼던 것입니다. 무조건 만사오케처럼 통과했다는 사실입니다. 야당이 옳지 않으면 들어줘야 되는데 숫자로 밀어붙이는 못된 짓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5년 동안 그것을 지켜왔던 것이죠. 그러면 될까요? 착하게 살아가는데도 국민은 힘든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생명이 앗아가고 있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했나요? 또 그 못된 스캔들 속에서 비리 속에서 빠져가 있고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몽리를 부르고 있다는 이런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라가 망하든 말든 내 뱃속만 채우면 된다는 것입니까? 내 식구만 잘 살면 된다는 것입니까? 몽리는 절대 억측을 부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장담을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공자가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집을 부려서는 패망의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백성을 생각하시고 용산 기지로 잘 갈 수 있게끔 밀어주라. 예산이 부족하면 추가 예산을 받아가지고 팍팍 밀어줘서 그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펼칠 수 있는 그런 기강을 잡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은 부메랑이 돌아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 해된 거리가 깊고 강한 힘으로 던져질수록 더욱더 빠른 속도로 돌아와서 내 가슴에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가슴에 박힌다는 것은 현 정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부메랑이 돌아가고 있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삶을 향해서 어떤 부메랑을 던질 것인가? 삶은 여러분 부메랑입니다. 그렇죠? 윤 당선인에게 협조하고 양보하고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부르고 무조건 배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로가 편한 것입니다. 요즘 정권은, 웬 문정권은 끝나면 어디로 가지? 내가 지은 죄가 많은지를 아는가 봐. 전전전 긍긍하고 뭘 덮고 없애고 다
다 국민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불안한 행동을 할까요? 진실은 반드시 정의 앞에 밝혀지는 것입니다. 현 정권의 생각과 말, 행동들은 언제가 될지 모르나 바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지금 그것을 왜 모르십니까? 틀림없이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잘못을 비리십시오. 내가 잘못했으니 퇴임 후에라도 이것만큼은 좀 받아오. 사람인지라 안 해줄까요? 해도 너무 많은 죄를 지었기에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그 자체부터가 틀렸다는 것이죠. 희한하게도 현 정권은 자신들을 명중을 시켜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십시오. 두려워해야 됩니다. 원칙을 지키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켰더라면 이러한 일들이 없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한번 원칙을 강조하겠습니다. 원칙이 뭘까요? 원칙은요, 완전한 지혜와 용기를 들어서, 그렇죠? 싸움에 임할 수 있도록 하며,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에 임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강력한 나라를 우리가 무찌르는 것, 강력한 나라를 무찔러서 이것이 강력한 나의 무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군대용어로는 FM, 필드, 매뉴얼이라고 얘기하죠. 원칙을 지킨다만 꼭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원칙을 전부 무시하고 편법, 조국 사건, 울산 사건, 어마어마하게 대장동 사건, 앞으로 잘못을 했으니 어찌하오리까? 줄줄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안 보내도 하나님께서 보낸다는 사실이죠. 왜 죄를 짓고 사십니까? 백성은 굶주려서 죽을 지경입니다. 코로나로 지금 죽어가고 없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지을까요? 모든 최고 리더는 정치는 희생이요 봉사요 이급시에는 죽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내 목숨을 바쳐야 되는 것이 이게 충신이요 나라의 관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앞주에도 강의를 했습니다. 천일덕은 여로 맹하라고 그랬어요. 임금이 덕을 이루고 하면은 사나운 불길, 사나운 맹수보다 무섭다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박민지군은 심어방청. 왜 백성의 여론을 무시하고 그를 받아두지 않습니까? 박민지군은 심어방청이라고 했어요. 백성의 입과 강물의 뚝을 막아버리면 사나운 물길보다 무섭다, 쓰나미보다 무섭다는 사실을 현 정권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요,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하늘이 내려주는 천자인 것입니다. 천자는 하늘이 내려주는 사람, 이 사람에게 온 백성을 맡겨서 국민을 하늘처럼 섬기라는 의미로 대통령을 당선시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옳고 그런 것을 알 줄 아는 두 글자 양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심. 계급이 높을수록 더 양심이 있어야죠. 뻔뻔스럽게 얼굴도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이 당당하십니까? 인생은 안개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살다가 어느새 죽어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는 동안 백성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윤당성이는 대상윤은 입덕, 인품과 성품과 모든 것을 갖춰서 우리 백성 세상을 구하라라고 명령을 내려서 거역할 수 없는 이치와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함께 가야 된다는, 언제? 즉시 It's time to ride. 문재인 정권은 while do you sometime 했단 말입니다. 언젠가는 다 만들 것이야. 부동산 30번가량 고쳤는데 백성은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사건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겠다. 뭘 했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국민은 너는 거짓말쟁이, 나쁘게 표현하면 나는 사기꾼이야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백성은 이를 갈고 있습니다. 얼굴 쳐다보지도 않겠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윤 당선인의 부메랑 효과가 더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던지면 던질수록 다시 그들의 자신을 명중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되며 지금부터라도 양심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